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조금 있으면 2월이 다가오는데요. 2월은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2월은 아무래도 평가 또 연봉 협상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시즌이다 보니까 성과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내년에 그러면 어떻게 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2월, 3월 시즌에 연봉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한테 연봉 협상에 대한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설프게 연봉 협상을 하려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은 연봉 계약을 하지 협상을 하지는 않거든요. 자, 연봉 협상은요, 계약하는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목표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도하는 거예요. 제가 시도라고 설명을 했죠. 내가 제시했다고 그것이 그대로 보상으로 연결될지 안 될지는 그 회사의 제도나 문화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따져봐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일을 맡고 어떤 포지션에서 일할 것인가, 어떤 성과에 도전할 것인가를 먼저 협상하고 그에 따른 보상이 결정되는 것이 올바른 연봉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앞단을 놓치면 성공하는 연봉 협상은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글로벌 표준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라는 질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특별히 커리어 영역에 대해서 나의 영향력과 포지션 파워, 내가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성장에 대해서 방법론과 방향성이 필요한데 크게 없어요. 그냥 성장하고 싶어요 하지만 성장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OKR이라는 한 권의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은요, 지금의 구글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펀더멘털 이런 책이고요, 시스템과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꽉꽉 눌러 담은 책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공한 많은 기업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대기업 중심으로 굉장히 글로벌하게 이름 내놓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의 일하는 방식, 성과 내는 방식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요, 별로 안 나옵니다. 메타가 일하는 방식 혹은 애플이 일하는 방식 이런 거 한번 검색해보세요. 별로 안 나와요. 그냥 뭐 1등을 모아놨다, 최고를 모아놨다, 뭐 이 정도 얘기가 나오죠. 그나마 아마존,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이 일부 자신만의 문화와 일하는 방식들을 이야기하는 책들과 강의 내용들이 있는 것들이 사실이죠. 근데요, 구글은 조금만 검색해봐도 이런 내용이 막 쏟아지고 여기에 관련된 책과 논문, 연구 사례가 너무나도 방대하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의도하고 계획했다는 거예요. 자, 최근 구글이 AI에서 밀리면서 다소 주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연결시켜준 거는 구글이죠. 물론 유튜브라는 별도의 회사긴 하지만 다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고 구글을 기반으로 모든 것들이 운영되는 거죠. 자, OKR을 진정성 있게 정말 구현을 한다면 저는 아마도 구글의 다른 도전의 결과물이 곧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구글이 제시하는 이 일하는 방식이 IT 기업 또 글로벌의 표준이 됐긴 했지만 이미 전 세계의 표준이 돼버렸어요. 방향성을 제시했고 수많은 산업, 수많은 기업들이 그 적용점을 착안해서 자신의 기업 시스템과 조직 문화를 바꾸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죠. 언제나 새로운 변화나 일하는 방식, 경영 시스템에서 회자되는 우선순위 기업이 구글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 제시했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잘 알수록 무조건 좋습니다. 여러분의 커리어 성장 혹은 상승 이직, 연봉 인상, 승진 이런 모든 것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는 OKR 그런 거 안 하는데요? 이 책은 왜 읽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OKR이 뭔지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OKR은 오브젝티브, 목표, 키 리저트, 핵심 지표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먼저 정하고요, 그 목표를 핵심 지표로 평가하겠다, 추적해내겠다, 나는 여기에 도전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거 예전에 했던 KPI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또 사회초년생 어떤 분들은 KPI는 또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KPI의 더 펀더멘털이 되는 거는 드러커가 이야기했던 MBO,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BO가 발전해서 KPI가 됐고요, KPI가 발전해서 OKR이 됐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까지는 KPI라고 하는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하죠, 단순한 평가 지표를 관리했던 거에 반해서 OKR부터는 조금 다른 관점이 추가됩니다. KPI는 철저하게 조직 관점이지 개인 관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회사가 성장해야 개인도 성장합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성장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성장하는 개인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어떻게 라는 방법론이 있는가 없는가인데, 그에 대한 솔루션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법이 OKR이다 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OKR은 모두가 알아야 하는 일하는 원리, 일하는 방식, 기준과 프로세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는 이
이렇게 일해야 기계에 대체되지 않고 AI에게 대체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KPI의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히 좀 설명드릴게요. 기존에 KPI 어떤 지표를 가지고 목표 설정을 받으셨던 분이라면 아마도 KPI 운영 체제에서는 탑다운 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OKR은 탑다운도 있고 바텀업도 있습니다. 바텀업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쌍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KPI는 쌍방향이 없어요. 그냥 조직이 너 이거 달성해 그러면 가는 거지, 무슨 까라무까지 무슨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OKR은 목표 수립 방식에서부터 굉장한 시간과 기획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기간이에요. KPI는 1년 단위로 계속해서 바뀝니다. 근데 OKR은요 분기에 한 번씩 바뀌어요. 1년은 너무 멀다는 거예요. 지금 변화 속도 너무 빠르죠.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너무 빨리 바뀌죠. 기술이 발전해요. 또 코로나 같은 게 한 번씩 와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져요. 그때마다 비즈니스 구조가 계속 바뀌는데 어떻게 1년짜리 계획을 한 번에 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OKR에서는 분기 단위 전략 계획을 컴팩트하게 계속 리프레시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자, 이거를 개인으로 적용을 해보면 나의 도전 목표, 내가 일하는 어떤 방향성을 분기 단위로 계속 재설정하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통 시기도 자연스럽게 탑다운 방식은요 1년에 1회에서 2회, 많아야 2회예요. 당신이 일을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라는 피드백 주기가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그 2회도 제가 보기엔 흔치 않고 보통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마저도 안 하는 회사가 태반이죠. 근데 OKR 하에서는요 매주 1대1 미팅 혹은 1대1의 정보 교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영 주체가 좀 다른데요. KPI는 철저하게 회사 중심이에요. 회사가 예측하는 대로 운영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셋업한 게 KPI라고 보시면 되고요. OKR은 이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데 조금 더 개인화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목표와 연결이 물론 당연히 돼야 되지만 조금 어긋나거나 다른 형태의 도전을 해도 좀 자유도 높게 그것을 수용해주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유도 측면에서는 KPI는 굉장히 핵심 지표 중심으로 스트릭트한 보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OKR은 개인의 성과 지표, 목표 지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허용하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OKR의 핵심 내용이 뭔지 한번 알아보죠. OKR은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OKR과 CFR. OKR은 목표 설정 방법과 관리 프로세스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소통하고 문화로 만들어내는 방식을 CFR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두 가지가 크게 다릅니다. 대표적으로는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OKR이기 때문에 OKR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붙이지만 OKR하고 가로 열고 닫고 CFR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완성도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점은 OKR이에요. 근데 결국 CFR로 OKR이 완성되는 겁니다. 저는 일종의 필요 충분 조건 같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OKR을 보면요 슈퍼파워라고 하는 몇 가지의 기준점, 관점을 제시합니다.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방식, 또 여러분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한번 현실과 대조해 보시면 좋겠어요. 슈퍼파워 1번은요 우선순위입니다. 뭘 할지를 찾는 방식에 대한 얘기예요. 뭐부터 먼저 할 건지,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할 건지, 어떤 내용에 집중을 할 건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OKR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룹니다. 사실 이거는 일잘로의 기초이고 전략적으로 일하는 조직과 사람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우선순위가 없이 일하고 있다? 모든 거를 다 잘하려고 한다? 내 업무 시간을 분해해 봤더니 한두 개에 집중하지 않고 있고 모든 것을 막 다 사방팔방 하고 있다? 성과가 나지도 않고 끝나고서 성장했다는 느낌도 없고 승진이나 연봉 인상까지 연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 사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슈퍼파워 2번은 정렬입니다. 정렬이 뭐예요? 얼라이먼트 하는 거예요. 나의 목표가 조직의 목표, 고객의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고 일하는 사람과 그거 없이 그냥 내 업무에 함몰돼서 일하는 사람은 생산성과 타이밍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만큼 일을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없어요. 근데 타이밍을 알려면요 이 정렬에 대한 흐름도 구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설정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풀어낼 거고 어떤 정보를 누구와 교류할 건지를 시스템적으로 이해하려면 이 정렬, 슈퍼파워 2번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큰 그림을 보는 방법, 큰 그림을 세분화하는 과정의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슈퍼파워 3번은 책임입니다. 사실 책임은 가로 열고 닫고 추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흔히 자유의 책임이 따른다고 하잖아요. 이 책임을 규정하는 노력은 되게 많은 회사가 또 많은 인사팀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OKR 시스템화에서는 그것을 규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추적을 전제로 기획을 의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도한 기획안이 얼마나 잘 실행됐는지, 잘 된 건 뭐고
안 된 건 뭔지, 보완할 점은 뭐고 더 강화할 건 뭔지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로 여기서 생성하는 거죠. 이게 어떤 회사는 데이터고요, 어떤 회사는 경험이고, 어떤 회사는 콘텐츠고, 뭐 다양한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책임을 규정하고 추적해서 성장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그렇지 않은 회사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지금까지 일해왔던 방식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슈퍼파워 4번은 도전이에요. 도전. 사실 이 단어는요, 굉장히 정성적이고 의지적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우선순위, 정렬, 책임, 이거에 비해서 굉장히 모호해 보이죠. 그런데 이 도전이 너무 중요한 건요,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에 대한 기준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어찌 보면 OKR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OKR은 요 슈퍼파워 4개가 계속 원형을 그리면서 선순환 구조로 가져가는 거예요. 도전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짜고, 도전을 하기 위한 과정을 정렬시키고, 도전이 되었는지를, 도전에 대한 책임을 추적해서 새로운 도전을 양산하는 것이 이 OKR의 구성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회사나 리더는 이걸 시스템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거고요, 직원 개인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든 안 하든 이 4가지 관점으로 나의 업무를 설계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커리어, 전혀 다른 역량의 획득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CFR이에요. 이 책에서 많이 강조되어 있진 않지만 OKR을 실행해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CFR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KPI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CFR의 유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CFR은 소통, 피드백, 격려,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사실 3가지 듣기만 해도 어때요? 모든 직장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죠. 내 상사가 나에게 이 3가지 꼭 해줬으면 좋겠죠? 그거를 제도화시키는 거고, 중요한 꼭지점들을 사전에 규정해 놓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리더십이라면, 또는 인사팀이나 기획팀, 대표 같은 어떤 매니지먼트에 참여하시는 분이라면 OKR만큼 CFR을 신경 쓰셔야만 합니다. 매주 CFR을 1대1로 진행합니다. 물론 주간 CFR은 텍스트로 진행을 해요. 주차별로 정해진 질문들이 있고요, 그 질문 세트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 이번 주에 출발한 느낌, 또는 목표 달성률, 도움 요청할 것, 이런 간단한 질문들에 대해서 텍스트를 남기고 상사가 그걸 보고 코멘트를 달아주는 텍스트 베이스의 CFR을 진행해요. 하지만 월간 이후부터 월간, 분기, 반기, 연간 이런 미팅들은 대면 미팅을 1대1로 진행하면서 목표와 전략에 대한 수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죠. 이게 OKR을 진짜 하는 회사와 흉내만 내는 회사의 차이점입니다. 또 회사는 OKR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내가 리더예요? 그럼 CFR을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제가 컨설팅 할 때는요, CFR만 잘해도 OKR은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월간과 분기처럼 크게 끊어지는 대면 면담에 꼭지점을 이걸로 따요. 개인의 성장 여부, 그리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 이 2가지의 꼭지점을 따서 텍스트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감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자신이 느끼는 어려움, 역량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별도의 환경, 예를 들면 회사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카페를 간다거나, 회사에서 보더라도 좀 더 편한 공간을 간다거나, 정해진 질문 리스트를 주제로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관계와 신뢰가 형성될 수 있더라고요. 자, 사전에 텍스트로 주고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만나서 그때 막 서로 놀라운 이야기를 하지 말고요, 서로 말할 거리와 피드백할 거리를 텍스트로 먼저 다 확인하고 그 댓글까지 다 읽은 채로 만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글에 차마 적지 못했던, 그리고 글을 작성하고 읽으면서 느꼈던 점들을 교류하는 것이 CFR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시도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늘어납니다. 이걸 시스템적으로 하는 회사, 리더십과 그렇지 않은 회사는 결국 실행력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를 다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AI와 로봇으로 대변하는 4차 산업 기술에 뭔가 두려움이 있다, 내가 진짜 앞으로 일하는 방식이 진정한 지식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 OKR을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게 일단 없으면 안 돼요. 꿈이라고는 하지만 바라는 이상이 있고, 그 이상이 이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실로 만드는 프로세스와 기준을 제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OKR 방식으로 일을 하시다 보면 어디서나 인정받고 스카웃되는 인재가
됩니다. 그 기준을 이 책 안에서 아주 많은 케이스로 보여주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목표에 반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네 번째로 조직이 일하는 방식을 설정하고 업무와 인재를 관리하는 전략이 기술되어 있는 책입니다. 리더십의 역할, 매니지먼트 역할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학습하시고 우리 회사 적용점을 찾으셔야만 돼요. 마지막으로 리더십의 기초를 세우고 조직 문화를 성과 중심적으로 바꿀 수 있는 책입니다. 많은 회사 인사팀이 조직 문화 그러면 뭐 맨날 등산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회식하고 이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죠. 회사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거는 멋지게 일하고 나이스한 목표를 쿨하게 완성해내는 이런 문화가 진짜 좋은 문화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가는 리더들을 양성하는 것, 그리고 그 리더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전략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꼭 학습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북클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똑똑한 리더로 성장하길 원하시는 분들, 주니어 레벨도 미리미리 이런 내용들을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부하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거나 내가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분들은 OK라는 개념을 저와 함께 학습해 보시고 여러분 나름의 적용점을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또 인사팀이나 기획팀 또는 팀장급 리더십이라면 OKL은 제가 보기엔 필독서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 팀이 어떻게 일해왔는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했는지를 처절하게 반성하시게 될 거예요. 물론 북클럽에 오시면 저희가 사전에 만들어 온 여러 양식이나 케이스 스터디를 자료를 제공하면서 여러분이 따라할 수 있도록 또 과제와 함께 피드백하는 시간까지 같이 가질 거니까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업무 수준, 커뮤니케이션 수준을 한 단계 완전히 끌어올리는 계기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 시즌에 맞는 좋은 책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커리어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